우선은 CSS의 기본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진도를 나갔는데 CSS 기본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도를 조금씩 나가 볼까 합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꼭 이 부분들은 숙지를 해야만 고급 CSS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CSS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HTML은 HTML 태그 문법, 꺽쇠로 되어 있는 이 태그 문법을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 언어예요. 그런 HTML 파일이 있을 때, 그 HTML 파일을 예쁘게 꾸며주는 언어가 바로 이 CSS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CSS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HTML로 만들어진 그런 웹페이지를 아주 예쁘게 꾸며줄 수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 효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CSS의 기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CSS는 HTML을 꾸며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HTML 파일이 없으면은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HTML 파일이 필요합니다. 느낌표 엔터를 치면은 HTML의 기본 문법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워보는 것은 CSS의 기본 문법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h1이라는 태그로 내가 제목 컨텐츠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제목 컨텐츠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목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h1 태그에 의해서 이런 태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h1 태그를 나는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고 아니면 배경색을 칠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다른 스타일을 또 넣어주고 싶고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스타일을 입력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h1 태그에 이 부분이 시작 태그고 여기가 이제 마침 태그예요. 시작이고 마침 태그입니다. 마침 태그는 슬래시로 여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을 입력하는 방식은 시작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입력하는 인라인 스타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간단하게 시작 태그에서 한 칸 띄워주시고 스타일 하고 등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 안에 CSS 문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타일을 하나하나씩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씨 색깔은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 이렇게 쓰시고 콜론 여기 이제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론을 적으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레드. 자, 레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 색깔이 빨갛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처음 이렇게 시작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CSS 속성을 입력하는 이런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엘리먼트 스타일 방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그를 직접 선택을 해서 시작 태그에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런 인라인 스타일 방식은 보통은 사용되지 않아요. 왜 이게 사용이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스타일 코드 때문에 HTML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이렇게 직접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스타일 속성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H1 태그가 여기가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또 다른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죠? 이렇게 H1 태그가 또 다른 곳에 또 있다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H1 태그도 내가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스타일을 입력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 있는 이 H1 태그도 시작 태그에서 한 칸 띄워지고,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글씨 색깔을 빨간색, 이런 색으로 적용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쵸?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1 태그도 글씨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 심플하고 좋은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H1 태그가 여기 바디 태그 안에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번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요? 근데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바꿔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왜요? 일일이 하나씩 바꿔줘야 되니까요. 맞죠?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글씨가 색깔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스타일을 입력하는 방식은 보통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르시면은 안 돼요.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자,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스타일을 입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어떠한 태그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을 동시에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스타일을 입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서 바뀐 방식이 뭐냐면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런 걸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타일 태그의 시작과 마침 태그 사이의 이 공간에서는 HTML 문법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공간은 CSS 문법만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공간 안에서 이런 꺽쇠 문법을 사용하면은 바로 에러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 공간에서는 CSS 문법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나는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한번 스타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태그명을 이제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됐죠? 굉장히 CSS 문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H1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중괄호 안에 앞으로 쓰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괄호에다가 아까 우리가 스타일 속성에다 적었었던 컬러 땡땡 레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한 번에 글씨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CSS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선택 문자, 얘를 줄여서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영어로는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스타일 속성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택자에서 H1이라고 태그명을 적어줬어요. 그쵸? 태그명을 적어줬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H1이라고 쓴 선택자, 이 뜻은 뭐냐면은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H1 태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자는 복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바디 태그 안에 이러한 태그들, H1 태그를 전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스타일을 수정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글씨 색깔 말고 또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줍니다. 아셨죠? 세미콜론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타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배경색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배경색 말고 글씨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폰트 다시 사이즈 이런 속성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법이랑 똑같이 땡땡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땡땡 뒤에는 이제 CSS 속성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글씨 크기를 만약에 내가 30픽셀로 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글씨가 크기가 바뀝니다. 좀 작아졌는데 제가 크기를 좀 60픽셀로 키워서 다시 한번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글씨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우선은 여기 스타일 속성을 입력할 때 중간에 세미콜론을 적어줬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 작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CSS를 작업할 때 스타일 속성을 입력하고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서 스타일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미콜론을 스타일 속성의 구분 문자라고 해서 구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스타일을 입력을 했나요? 아까 H1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스타일을 입력하지 않고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H1 태그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이러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스타일을 입력하는 방식, 즉 HTML 파일 안에 헤드 태그의 공간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타일 입력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느냐?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스타일 시트가 여기 있는 이 스타일 시트가 HTML 파일 내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방법은 실무에서 많이 쓰나요? 이 방법도 아쉽지만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이 방법도 일괄적으로 스타일을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태그를 직접 선택을 해서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스타일 입력하는 것보다는 보다 경제적으로 스타일 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자, 가령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study2.html이라고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HTML 파일이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예제라고 간단하게 써놓고 여기도 h1 태그로 제목 컨텐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study2.html 파일도 여기 있는 study1.html 파일처럼 h1 태그한테 이러한 스타일을 입력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h2 태그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은 빨간색, 폰트 사이즈는 60픽셀이라고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여기 있는 이 스타일과 동일한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파일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만약에 몇 개라면 5만 개라면 HTML 이러한 HTML 파일들이 만약에 5만 개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 5만 개의 HT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H1 태그의 글씨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HTML 파일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줘야 할까요? 5만 번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죠? 즉 study 2.html 와서 이거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저장하고 또 여기로 들어가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여기도 파란색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여기도 파란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 내 스타일 시트가 HTML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도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이 하나 남았느냐? 바로 이런 방식이죠. HTML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HTML 파일이 여기 수천 개가 있다. 수천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이 CSS 파일을 어떻게 하는 방식?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아셨죠? HTML요. 수많은 HTML 파일이 이 CSS 파일을 연결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꾸로 여기 있는 이 CSS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경된 스타일이 연결된 HTML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 전부 다 모든 페이지들이 일괄적으로 스타일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 방식, 즉 CSS 스타일 파일이 이 HTML 파일 외부에 있다. 즉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 아셨죠? 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다 이제 폴더를 하나 간단하게 CSS라고 만들어 줍니다. 폴더명은 꼭 CSS라고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스타일이라고 만드셔도 됩니다. 한글로만 만드시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파일 안에다가 파일명을 만들어 주는데 스타일점 파일명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점 찍고 뒤에 스타일 파일은 CSS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 찍고 css라고 쓰시고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style.css 파일의 이 공간은 이제 css 문법만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꺽쇠 HTML 문법을 쓰시면 바로 에러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했었던 무엇을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 파일에서 이 CSS 파일을 연결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태그가 무슨 태그냐면 바로 링크 태그입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쓰신다면은 링크라고 쓰시고 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 하고 css 폴더에 style.css 파일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그대로 새로 고침을 했는데 그대로 파란색이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style 2.html 파일도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걸까요?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서 css 파일에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study2html 파일도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style.css 파일에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글씨 색깔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리고 저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있는 HTML 파일에 일일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새로 고침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고 study1 HTML도 새로 고침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방식을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외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을 사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CSS 문법의 기본을 다루기 이전에 CSS를 입력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괄호 안에 이렇게 스타일 속성을 입력을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스타일 속성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배워 나가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미콜론을 통해서 스타일 속성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본 문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